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연파 교류 전원과 저항 R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R에 흐르는 전류 IT의 파형을 파악해보고 R과 IT를 복소 평면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실효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그 실효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체가 있습니다. 도체. 원통형으로 되어 있죠. 뭐 은이나 또는 구리 또는 뭐 금 또는 알루미늄 같은 도체의 일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원통형으로 된 일부분을 잘라서 갖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거기에 전압 V를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 흐르는 전류는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와 같은 값이 되겠죠. 그때 흐르는 전류와 이 공급된 전압 사이에는 이런 비례관계가 성립하더라.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이런 비례관계가 성립하더라. 근데 과학자들은 이런 비례식으로 되어 있는 걸 가만히 놔두고 못 봅니다. 불편해합니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학자들은 불편해합니다. 그 비례식 관계를 이러한 이퀄 관계로 만드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R이라는 상수를 만들어서 전류 I에 곱함으로써 입구로가 성립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즉 전기장 R은 여기에 전압 V를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와 V의 비로 정의이 되더라. 그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보여서 저항R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I분의 V로. 그래서 이러한 정의식에 의해서 이런 형태의 도체의 저항 R을 구해보니까 R은 시그마 곱하기 S분의 D가 되더라. S는 이 도체의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D는 이 도체의 간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도체의 간격이라고 합시다. 도체의 그 간격, 도체의 폭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도체의 폭. 단위는 여기 D는 미터, S는 미터 제곱입니다. 도전율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내에서 전류가 잘 흐르게 할 수 있는 그 물질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어쨌거나 과학자들이 이 도전율 시그마 값은 실험에 의해서 다 구해놨습니다. 뭐 은은 얼마, 구리는 얼마, 금은 얼마, 알루미늄은 얼마.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써있는 문구를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그 과학자들이 구해놓은 값을 조건표에서 가져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공대 전기공학과로 입학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도체를 이러한 기호로 표시하고 거기에 정연파 교류전압을 한번 가해봤습니다. 정연파 교류전압을, 즉 정연파 교류전압은 VT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값이죠. 이 비례관계가 성립하니까, 이 식이 성립하니까 당연히 여기 흘러가는 전류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어떤 함수값이겠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런 그대로 옮기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VT는 VM sin 오메가 T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VT는 VM sin 오메가 T.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딱 공급을 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여기에. 그랬을 때 IT는 여기서 I는 R분의 V. 여기서도 IT는 R분의 V니까 IT는 R분의 V, VT에다가 VM sin 오메가 T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R분의 VM sin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즉 sin 오메가 T, 공급전압도 sin 오메가 T, 최대값만 VM.
흐르는 전류도 사인 오메가 t. 최대값만 R분의 Vm이 되는 거죠. 전류의 최대값만. 따라서 형태가 똑같죠. 즉 형태가 똑같다는 얘기는 출발점, 원점에서 전압 VT의 출발점도 원점이고 흐르는 전류 IT의 출발점도 원점이 되는 거죠. 만약 이거가 L이나 인덕턴스 L이나 C가 되었다면 L이나 C가 놓였다고 하면은 이 전류가 이만큼 90도만큼 뒤지거나 90도만큼 앞섰겠죠. 전류가. 근데 여기서는 그런 현상이 없이 똑같은 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 최대값도 90도. 90도. 최대값도 똑같이 90도에서 형성이 되고 다시 또 180도에서 제로값이 되고 다시 또 270도 270도에서 또 마이너스 최대값 똑같이 둘 다 전압과 전류가 이걸 동상이라고 합니다. 동상 같을 동 동상이라고 하죠. 동상. 즉 공급 전압과 흐르는 전류값의 초대점, 추저점, 제로점이 동일 시간 지점에서 나타난다. 동일 시간 지점. 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동상이란다. 동상. 이제 복수 평면에 올려보겠습니다. 전기공학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리량은 허수값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회로 해석의 편리를 위하여 전압, 전류 R이나 또는 오메가 L이나 오메가 C분의 1을 비롯한 여러 물리량을 복수 평면에 올린다. 회로 해석의 편리를 위해서 올리는 거죠. 공급전압 Vm sin 오메가 t 이게 공급전압이죠. 이거 빨간색은 흐르는 전류고 IT 공급전압이 sin m 오메가 t입니다. 이것의 시로치를 V라 했을 때 V는 루트 2분의 최대값이죠. 최대값.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연파, 사인파나 코사인파 형태의 이런 정연파의 시로치는 루트 2분의 최대값. 당연히 그래 전류도 루트 2분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최대값은 뭐가 됩니까? R분의 Vm의 최대값인데 시로치는 루트 2분의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Vm은 V 루트 2 Im은 I 루트 2 근데 Im은 어떻게 됩니까? R분의 Vm이죠. 여기다 대입하면 어떤 식이 됩니까? IM을 여기다 대입하고 VM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걸 어떻게 구해집니까? V는 IR도 구해지고 또는 I는 R분의 V도 구해주고 뭐 그러는 거죠. 즉 V는 IR 이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압 V를 기준 페이스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앞선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플러스 실축, 이쪽은 마이너스 실축이죠. 플러스 실축, 플러스 허축, 마이너스 허축. 플러스 실축을 기준축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기준축으로. 전압 V를 기준 페이스로 삼기 때문에 플러스 실축에다 전압을 올려놓는 거죠. 그런데 동상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상. 뒤지지도 않고 앞서지도 않고 동상. 따라서 전류 I도 플러스 실축에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동상이니까. 이걸 점을 찍은 것은 시로값 I도는 이제 복소수 평면에 올라간 복소수가 되었다라는 표식입니다.
즉 유상차가 없는 겁니다. 유상차 없습니다. 유상차가. 전압과 전류 간에 유상차가 없습니다. 아래 단위는 오음이죠. 아래 단위는 오음. 앞선 영상에서 오메가 L의 단위는 오음으로 했습니다. 오음으로 파악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설명했었습니다. 이 또한 오메가 10분의 1도 오음이죠. 근데 오메가 L은 플러스 J가 됨으로써 플러스 허축에 올라간다는 거 설명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오메가 C분의 1은 마이너스 J가 붙음으로써 마이너스 허축에 올라가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RLC를 복수평면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유상차 세타를 파악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고 역률도 이제 역률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더욱더 접근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복수평면에 올리게 됨으로써 임피던스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데도 한 발짝 더 훨씬 더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항 아래 정연파 교류전압 Vm sin 오메가 t를 공급했을 때 전류와 T는 R분의 Vm sin 오메가 t가 흐르는데 그 전력, 에너지 관계, 전력을 이제 파악해 보는 거죠. 전력 와트는 실제 물리량의 실제 전압의 물리량 곱하기 실제 전류의 물리량 곱하면 그게 바로 와트가 되는 겁니다. 와트가. 전압의 실제 물리량은 Vm sin 오메가 t, 전류의 실제 물리량은 R분의 Vm sin 오메가 t. 따라서 이 두 개를 곱하면 R분의 Vm 자승 sin 제곱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이걸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빨간색 형태. 다음에 전압파형은 이거죠. 이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시간에서 실제 전력값은 여기에서는 이 값이 되는 거고, 이 순간에는 이 값이 되는 거지, 이 값이. 그러니까 빨간색은 실제 전력값을 표기하는 겁니다. 실제 전력값을. 그 실제 전력값의 평균값. 이놈으로 사용하기에는, 이걸 가지고 표현하기에는 어렵고 좀 복잡하니까 평균값을 구해 사용하는 거죠. 평균값의 공식은, 주기함수의 평균값 공식은 t분의 1, 한 주기. t분의 1, 이건 t는 한 주기를 말합니다. 한 주기. t분의 1. 그래서 0에서 t까지 이걸 적분하는 거지. 값을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2 곱하기 R분의 Vm 자승이 나옵니다. 이거 적분하는 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또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가 수학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까지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로치 V는 루트 2분의 Vm이죠. 루트 2분의 최대값이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했었습니다. 따라서 Vm은 V 곱하기 루트 2가 되고, 여기에다가 이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입해보면, 해서 구해보면 결국 평균 전력 PA는 C로치 전압 곱하기 C로치 전류 또는 R분의 V 자승 또는 I 자승분의 R이 되는 거죠. 와트 아니면 와트고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 식을 보니까 이 C로치 값,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전압은 전격 전압 220V죠. 220V입니다.
가장집의 전압은. 근데 이건 시료값이죠. 시료값. 즉 이런 시료값에 해당하는 직류 전압을 걸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220V라는 직류 전압을 걸고 그때 흘러가는 전류 I를 측정했을 때, 그때 이 회로에서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P는 그냥 VI죠. VI 또는 뭐 R분의 V자승 또는 I자승 곱하기 R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시루티 전압을 직류에 갖다가 걸었을 경우나 같은 결과라는 거죠. 소비 전력 측면에서 보면. 즉 시료값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교류 정연파의 시료값과 같은 값을 가진 직류 전압 V를, 이 시료값과 같은 값을 가지는 직류 전압 V를 저항 아래 걸었을 때 소비되는 전력과 이 평균 전력 PA가 같다. 즉 교류의 전압과 전류의 크기를 시료값으로 표기해도 실제 물리량 계산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료값의 의미를 다시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시료값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건 RLC의 교류 정연파 전압 VM sin 오메가 t를 공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에 걸면 동상, 뒤지거나 앞서는 것 없이 동상의 전류가 흐르고, 인덕턴스 L에 이런 전압을 걸게 되면 90도 뒤져서 흐르게 되고, 즉 지상전류로 하죠. 커패시턴스 C에 이 정연파 교류 전압을 걸었더니 앞서는 전류, 즉 진상전류가 흐르더라. L의 단위는 헨리, H, 이것은 F, 페럿, C의 단위는 페럿인데, R은 단위가 오음입니다. 오음. 그래서 R과 같은 오음으로 만들기 위해 R과 같은 단위 오음이 되는 것은 오메가 1이 되는 거죠. 오메가 1. 이건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복수평면의 회로 해석의 편리를 위해서 복수평면에 올리려고 보니까 오메가 L은 J 오메가 1이 돼야 되고, 오메가 C분의 1은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되어지더라. 이거죠. 그리고 시료치 이때 이거의 시료치를 I라고 하고, 이거의 시료치를 V, 이거의 시료치를 I, 이거의 시료치를 V라고 하면 이런 식의 성립하더라 이거죠. I 흘러가는 전류 I, 시료치 I는 오메가 1분의 V가 되고, 커패시턴스 율에서는 흘러가는 전류 시료치 I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V가 되더라. 저항 율에서는 R분의 V, 마치 직류 전압을 걸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표현식이 되더라 이거죠. 이건 시료값입니다. 시료값. 그리고 L만의 회로에서 그때 흘러가는 전류를 복수평면에 올리니까 흘러가는 전류는 마이너스 J 오메가 1분의 V가 됐고, 커패시턴스에서는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분의 V가 됐고, 극좌표로 표현하면 I는 오메가 1분의 V분의 마이너스 90도, 즉 L만의 회로에서는 전류와 전압 간의 유상차 마이너스 90도가 발생했다. 유상차 마이너스 90도. 즉 세타는 역류를 표시하는 세타는 마이너스 90도. 커패시턴스 C의 회로에서는 유상차는 90도. 저항에서는 세타는 0도더라.
L의 효로에서는 전력 소비는 제로, 즉 전력을 소비하지 않더라. 소비하지 않고 커패시턴스 C의 효로에서도 전력 소비가 없더라. 오로지 전기저항 R에서만 전력이 소모가 되더라. 어떤 값으로 소모가 됐습니까? 이 값이죠. VI 또는 R분의 V자승 또는 I자승 곱하기 R 이 정도의 크기로 해서 에너지가 소비가 되더라.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만큼의 물질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물질 문명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전등을 사용하고 있고 세탁기를 돌리고 보일러를 켜고 이런 것들이 다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는 저항 R뿐이 없더라. 저항 R뿐이 없더라. 다른 것은 소비하지 않더라. 따라서 저항 R이 결코 나쁜 존재만은 아니더라.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더라. 물론 전선에서 저항 R이 존재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항 R이 나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꼭 나쁜 것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점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임피던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많고 그 유명하다는 그 강사들이 설명한 임피던스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뭔 소린가 할 겁니다. 아마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들어봐도요. 참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조회수는 많이 나오고 참 희한합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다음 영상에서는 임피던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채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